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미리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2시에 그 범국민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가까운 친척이라서 곧바로 장례식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조금 있다가 12시까지는 그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바람에 오늘 강의도 12시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전혀 거동을 못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90세가 거의 다 되셨는데 90세를 넘기시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한테 긴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제 저녁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건민내에 자기가 가입하고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시민활동 또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변질되더라. 그러니까 정치판으로 나가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경험한 것은 촛불 행동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당을 만드느니 마느니 뭐 투표까지 하고 그런 마당에 자신이 아주 크게 실망을 했다. 이렇게 쓰시고 아주 길게 쓰셨습니다. 근데 건민내에 가입해서 그 세력으로 나중에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2014년 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넘었죠. 그 은퇴를 했다는 것을 항상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함도 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함을 주시는 분한테 나는 은퇴해서 명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직업도 갖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시 무슨 공직이든 뭐 이런 어떤 것이든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인생을 조금 보람 있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몇 권 더 쓰고 여행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죠. 인사조직론 관련 책이죠. 그렇게 책을 쓰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몇 권 이렇게 리스트 몇 권을 써야 되겠다 리스트를 해놓고 지필 목록 이렇게 해놓고 책상 앞에다 써놓고 책상에 앉으면 이제 그 책을 써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제자들을 만나서 몇 번 가르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라는 강권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책을 써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튜브를 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민내를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정치판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죠. 책을 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책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직무 설계 모형을 이 얇은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뭐 내년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묵기가 아닙니다. 그런 재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대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행동도 나는 하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한테 뭘 달라, 뭘 표를 달라, 나를 좋게 생각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애초부터 싫어합니다. 구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한 번도 어떤 직업을 가지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민내에 그래서 많이 가입해 달라는 이 부탁은 내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에 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 동기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민내에 가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했던 범국민대회 민주당이 주관하는 여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권민내 만드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으신 분의 메일을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자, 빛나는 댓글을 읽고 제가 책을 한 권 주문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승우 선생이 쓴 고요한 읽기라는 산문집입니다. 금년에 나온 거죠. 그 댓글을 써주신 김형률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인용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책을 주문했더니 와서 쭉 읽다가 오유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나. 이게 소설가죠. 이분은 소설가인데 59년생인데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로 문단에 데뷔하고 소설을 계속 써오신 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소설이 생의 이면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주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도 참 좋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한테 소개된 이승우 선생의 이 산문집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장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어떤 문장의 작용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니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끌려 나와 모습을 보이기까지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테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책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써야 돼. 그래 씁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막 줄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끌려 나와 모습을 보기까지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테니까. 그 말이 나한테 필이 꽂혔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작품이란 이게 이제 작품이 뭐냐, 이게 소설이든 뭐든 시든 그 책으로 나온 작품이죠.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마르셀 프루스트가 작품이란 그 책이 없다면 스스로 보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도록 작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광학기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작품이란 그 책이 없다면 스스로 보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도록 작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광학기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밀란 쿤데라는 친절하게도 독자는 독서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독자가 된다. 커튼이에서 말하는 모양입니다.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실제로 읽는 것은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보세요.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실제로 읽는 것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읽냐?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책은 그 책 속 문장은 나를 잘 읽도록 돕는 광학기구일 뿐이고 그 광학기구가 있어서 나는 나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장도 기가 막히지만 이분은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사고 체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이해도 아주 깊어요.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의 세계가 여기에 이 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때때로 이 책에서 쓴 산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